네,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게 열흘간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데 이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원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논란이 됐던 신은미 씨의 발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질문드리도록 하죠. 네,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신은미 씨의 발언입니다. 이 탈북자 가운데 90% 이상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 김정을을 일컫는 얘긴데요.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에 차 있다. 예. 자, 위원님, 그 탈북자의 90%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날조죠, 날조. 명예훼손입니다. 아. 자기가 어떻게 탈북자 대표에서 대변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자기는 순수하게 북한을 가서 본 것을 그냥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우려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녀 사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자기들이 해명할 수 있어요. 뭐 오해라고도 어제 했었죠. 예. 근데 해명할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냐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네. 자기들이 입장을 발표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피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확실히 자기 입장을 가지고 주견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 주장을 또 펼치고 있다는 거죠. 전국 순회 콘서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과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밝혀서 이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건 무슨 자금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분명히 북한에 가서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아무나 저렇게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사실 그 바다가 발라 있는 예. 그런 것들만 보고 그런 모습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포장한 모습만 보고. 네. 북한은 국장 국가입니다. 국장 국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쇼를 통해서 쇼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 하지 극장 않습니까? 국가. 극장 국가죠. 예. 그리고 오늘이 장성택 숙총 1주기입니다. 그렇죠. 네. 김정은 체제 신은미 씨가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체제 나 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택 초역을 통해서. 자, 김정은에게 조금이라도 뭐 반항하거나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가족도 상관없다. 삼촌이고 뭐이고 저렇게 잔인하게 숙청하는 것이 우리 북한이다. 이걸 전 세계 면전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볼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김정은 체제가 뭔지 모르겠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북한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네. 그다음에 북한 관련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왜 해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이건 말도 네. 안 되는 거죠. 예. 네. 계속해서 이 종북 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샵 198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제 출국시켜라. 또 법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속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법리적으로요. 일단은 출국이 이제 중지가 됐어요. 뭐 금지는 아예 못 하는 거고 일단 당분간은 출국하지 말라는 건데 네. 오늘 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안 나간다. 네. 안 나간다면 강제로 이렇게 뭐 체포영장 같은 거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까? 신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하거나 네.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예. 이제 하나 문제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뭐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 네.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한 내용 중에 찬양고무죄 구속 요건에 해당할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신은미 씨가 한 발언을 과연 찬양고무죄로 볼 수 있느냐에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경찰이 찬양고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발언 부분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볼 수 있느냐, 표현의 자유로 볼 수 그렇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네, 그렇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네. 일정한 경우 한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통상 말하는 명예훼손이고요. 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그렇죠. 리고 또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상황하에서 좀 특수하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부분까지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신은미 씨와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예. 어느 정도 발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콘서트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순수하게 본 것만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그 생각이 틀렸다고 그 토론을 하자는 이 탈북자 여성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토론을 하면서 본인이 진짜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알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은 좀 순수성이 인정이 될 텐데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본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 게 전부 사실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이 있다면 찬양고무죄 해당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 조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께서는 왜 얼마나 화가 났길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는 뭐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런 그런 제안도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당하다면 네. 본인이 그야말로 순수성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기를 한다면은 좋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뭐 산업 얘기도 나오고 뭐 휴가, 출산 휴가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게 북한의 전부가 아니다. 극히 일부분의 엘리트나 일부분의 계층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이고 네. 그것은 많은 2,400, 500만 북한 주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예. 차려지는 거다. 그다음에 본인, 당신이 평양에 가서 대접받고 저렇게 만세 부르고 하는 것은 북한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당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잘 대접해 주는 것이고 또 그것 역시 북한 주민들의 다수의 피해로 해서 너희와 같은 삶의 피해로 이제 당신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예. 그거 거부를 했고 반대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거는 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그 같은 미국인이지만 보십시오. 바이블 그 성경을 가지고 갔던 사람 예. 그게 체포됐죠. 체포됐었어요. 예. 그 엄청난 거처를 겪고 그다음에 꽃제비 사진 찍은 사람 15년형을 받았어요. 15년형. 케네스 베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케네스 베. 예. 그러니까 달리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의 다른 또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건 나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향됐다는 거죠. 편향됐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보여주고 싶고 북한 당국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해서 하겠다. 그런 걸 전파하겠다. 이런 얘기나 같거든요. 예. 네. 위험하고 안온 주정이라는 거죠. 안온 주정.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엊그제 전북 익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 학생이 이 강연 도중에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서 무대 위로 던졌습니다. 이 학생이 고3 학생이라고 하는데 구속될 예정이라고요. 네. 뭐 충분히 구속될 만한 사유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신은미 씨나 황선 씨가 말하는 거에 대한 부적절한 건 변론으로 하고 뭐 이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데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화성 물질을 던진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또 거기다 여러 명이 또 상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거는 용서받기 힘든 행동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어떤 죄를 적용하는가에 관련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경찰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네. 그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 죄를 적용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이제 여러 변호사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예. 네. 폭발성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 경우에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도록 형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3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또 전과가 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양형에 참작이 되긴 할 건데 네. 뭐 사실상 이건 용서받기는 좀 힘든 그렇죠.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고3 학생의 저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어떤 그 토크 콘서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분열되는 양상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에 계속 빠지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고 봤었는데 기자회견에 알맹이는 다 빠졌어요. 지금 자기들이 불꽃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 원인 제공자거든요. 근데 원인 제공에 대한 해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데 뭐 분단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뭐가 분단이야? 자기들이 그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본질적인 거는 전혀 없고 그냥 그 소년에 대한 그 고등학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네. 동정심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어른들로서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 그리고 북한에 가서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남들이 보지 않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부러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학생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신은미 씨하고 황선 씨가 했던 그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조장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분들이 어제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뭐 역으로 생각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지금 시청자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뭐, 이해가 안 된다. 끝장 토론을 하던가 하면서 차라리 북한 가서 살던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왜 신은미 씨한테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못 하느냐. 그게 좀 궁금한 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고 네. 하는데 그거 하나랑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이분이 재미교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아니고요. 예. 미국 시민권자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에 위반을 하면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으로 처벌할 때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들도 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분의 발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 고무죄에 과연 해당할 만한 정도의 발언 수위냐. 이게 과거에는 이 국가보안법에 보면 찬양 고무죄라는 걸 굉장히 쉽게 인정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을 하게 되고 네. 독재로 악용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엄격하게 보는 그 가이드라인에 과연 이분의 발언이 넘어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제가 아까 넘나들면서 그 선을 예. 넘나들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가 아무래도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발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더 이상 나가진 않더라고요. 말을 하면서. 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뭐 이분의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위해 출국 정지 조치가 됐는데 만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을 살게 되는 아니면 강제 추방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징역형을 살게 하는데 과거에 이제 송도일 교수 같은 경우도 7년을 선고받았는데 강제 추방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정하게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하는 행동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외교적인 관계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 우리나라의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분이란 말이에요. 예. 처벌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찬양고무죄 관련해서 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최근에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았던 분들이 대부분 집행유예 형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전과가 없다면 아마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을 살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신은미 씨가 북한에서 무슨 초대장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행을 갔다고 했던 예. 신은미 씨가 초대장을 받아서 갔습니다. 함께 초대장 함께 보시죠. 보겠습니다. 예. 네, 이름이 신은미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5년 기념일에. 경축 기념일에 초대합니다. 이런 초대장을 받아서 갔다고 하네요. 이 초대장이 아무한테나 보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북한이 자기들이 그 원하는 사람들, 이제 인사들이라고 합니다. 소위 예. 인사들한테 보내는 거죠. 예. 특히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하고요. 잘 손발이 돼서 통일전순사업부 그리고 해외동포 용접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동포들을 관리하고 하는 이제 중앙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엄선해서 손발해서 이제 보내는 초대장이고요. 네. 사실 신은미 씨가 그 북한에 가서 한 행동들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그 백두산 천지에 예. 가서 이제 환호를 하고 예. 그다음에 군인들하고 웃으면서 그 사진을 찍고 기념사진 이 행동들을 쭉 보면은 사실 북한이 원하는 친북주의자 아. 그리고 북한의
자기들이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여기서 입장을 대변해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고 대접을 잘 해준 거죠. 네, 말씀대로 신은미 씨가 공연도 했잖아요. 김일성 생일 주간에 북한 찬양가를 불렀는데 이게 평양아 밤아라는 노래였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예,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행복하게 락원에서 살고 있는 평양 시민들이 하루가 너무 아깝다. 하루 해가 지는 게. 그래서 평양의 밤이 지새지 말라는 평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루가 가기 아름답고 인민들이 행복하고 락원이기 때문에 그 지새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뭐 물론 사상성을 좀 빼고 평양에도 이런 노래가 있더라. 이걸 부를 수는 있겠어요. 한데 그게 이제 자기가 감동과 흠모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그다음에 여기 와서 또 심장에 남는 사람 부른 거 아닙니까? 예. 심장에 남는 사람 그 노래는 뭐냐면은 당과 조국과 인민과 집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살고 열심히 사는 과정에 서로가 심장에 남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사상성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예. 근데 뭐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것 역시 노래라는 거는 그 해당 나라나 또 집단의 정서를 대변하고 그 대화의 수단이거든요. 대화의 수단. 네. 그런 것들을 사실 흠모의 마음을 안고 진심으로 거기에 감동해서 북한 체제에 감동해서 부르는 거하고 순순한 노래를 이런 노래가 있더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화면 하단을 통해서 나가십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망언이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화면 네, 하단을 샵 통해서 1988로 보내주신 여러분들 의견 보고 있는데요. 진실 알고 싶다, 좀 더 진실 알고 싶다, 또 신은미 씨의 속내를 알고 싶다라는 의견도 왔고요. 또 여러분들의 반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로 마무리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황선 씨하고 신은미 씨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황선 씨는 일단 주거지 포함해서 3군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찬양고무죄를 떠나서 네. 이적표현물 소지죄에도 충분히 해당이 될 만한 물건들이 나온다면 그런 죄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황선 씨는 이적표현물죄나 뭐 이런 네, 쪽으로 2가지 예. 정도요. 그리고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네.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소환해서 이제 불러놓고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찬양고무죄에서 의도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의도성을 입증을 하고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만한 발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